청운읍의 그림자, 제1부 사라진 철도역의 그림자. 어느 도시에나 잊힌 장소가 하나쯤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녹슨 철길만이 남아 과거를 증언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청운읍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청운역 폐역터. 한때는 이 마을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이 누군가의 마지막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매일 지나쳤던 그 낡은 역이 30년 전 한 소녀가 사라진 마지막 장소였다면요. 2024년 11월 어느 추운 가을날이었습니다. 청운읍 도서관. 퇴직한 역사교사 박성률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58세. 은퇴 후 특별한 취미도 없던 그에게 이 도서관 정리 작업은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상자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오래된 신문들인데. 사서의 부탁에 박성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골판지 상자. 1990년대 지역 신문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1995년 8월 15일자 청운일보. 작은 기사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청운역 인근 여고생 실종, 수색 중. 기사는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김혜란, 17세, 청운여자고등학교 2학년. 8월 12일 밤 9시경 친구들과 헤어진 후 청운역 앞에서 실종. 그게 전부였습니까? 이상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박성률은 수많은 사건 기사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뭔가 의도적으로 축약된 느낌이었습니다. 후속 기사는, 수사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박성률은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 혹시 아십니까? 1995년에 여고생이 실종된. 사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그날 저녁 박성률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숙, 62세. 전직 출판사 편집자였던 그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관찰력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나 성률인데. 어머, 성률 씨? 무슨 일이야? 박성률은 그날 발견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숙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이상한데? 95년이면 내가 출판사에 있을 때잖아. 지역 신문도 자주 봤는데 그런 큰 사건이면 당연히 연재 기사가 나왔어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시 의도적으로 묻힌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이정숙은 돋보기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 그렇게 두 사람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1995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신문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혜란에 대한 후속 기사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실종 사건이 이렇게 조용히 묻힐 리가 없는데. 이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성률 씨, 이것 봐. 이정숙이 신문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1995년 8월 12일자. 실종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의 신문이었습니다. 3면이 찢어져 있어. 정확히 말하면 깨끗하게 잘려나간 것이었습니다. 박성률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청운역 폐역터로 가보기로. 30년이 지난 지금 그곳엔 무엇이 남아있을까? 청운역 폐역터는 생각보다 더 황량했습니다. 녹슨 철길, 깨진 유리창, 무너진 플랫폼,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가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구나. 박성률은 천천히 플랫폼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플랫폼 끝, 철길 옆 풀숲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박성률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리본이었습니다. 흰색 리본 머리끈. 30년이 지났지만
비닐 소재였던 탓에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혹시 그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성률이 돌아봤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도 없이 접힌 종이 한 장.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시오. 이정숙은 그 쪽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그만두는 게 어때? 하지만 박성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시작한 거야. 이 아이는 3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해. 두 사람은 다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청운역 근처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부터 그곳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들. 혹시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 그 여고생? 기억하지. 예쁜 애였어. 역 앞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봤어. 친구들이랑 와서 음료수 사 먹고 갔지. 혹시 그 이유는요? 글쎄.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았어. 누구를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차가 한 대 왔었어. 검은색 승용차. 그 애가 그 차에 탔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가게 정리하느라 정신 없었거든.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근데 말이야, 그 차는 여러 번 봤어. 역 앞에 자주 서 있었거든. 자주요? 그 무렵에 한두 달 정도? 자주 봤어. 박성률은 다시 폐역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정숙도 함께였습니다. 성률 씨, 조심해. 여기 바닥 약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플랫폼 밑을 살폈습니다. 플랫폼 밑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1m 정도 되는 공간. 그곳에는 오래된 쓰레기들과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 봐. 이정숙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금속 상자. 자물쇠는 부식되어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3장. 첫 번째 사진 청운역 앞에서 웃고 있는 여고생 4명. 두 번째 사진 같은 장소. 하지만 한 명만 남아있는 모습. 세 번째 사진 흐릿하지만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박성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야.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 8 12 혜란아 미안해.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청운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혜란은 왜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을까요? 박성률과 이정숙의 조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라진 신문 3면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청운읍의 그림자. 제2부 2개의 신문 3면에서 계속됩니다.